안녕하십니까. 고고TV 이여명입니다. 8월 28일 늦은 오후입니다. 제가 8월 28일 날 새벽부터 영상을 찍어서 의료국정농단에 대해서 2개를 올렸어요. 따라서 이 영상은 29일 새벽에 올릴 내용입니다. 29일 윤석열이가 기괴한 은행으로 또 국민들을 그냥 충격에 빠뜨릴 겁니다. 한동훈이가 이 의료국정농단, 의료붕괴에 대해서 잘못 개입함으로 인해서 더 사태가 꼬였고 정치인들의 헤게모니 싸움, 정치인들의 싸움장으로 변질을 했습니다. 따라서 의료인들은 분명한 주관을 가지고 의료인들 자체적으로 투쟁을 하며 동력을 확보해야 된다고 28일 날 올린 2개의 영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고고TV는 보수주의자로서 의대생부터 시작한 의대생 전공의 의사, 훌륭한 의사만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의대 교수님은 99%를 말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의 편입니다. 고고TV가 이때까지 의료국정농단 2000유지 의료붕괴는 따로 영상을 올렸고 일반 시사평론은 시사평론대로 따로 영상을 올리면서 일반 시사평론과 의료국정농단 의료붕괴를 섞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한동훈과 이재명이 개입함으로 인해서 이것은 배가 산으로 가는 꼴이 됐고 의정 갈등은 끝나지 않고 더 이상하고 기괴하게 당분간 진행될 것이라는 것 때문에 이제부터는 같이 논점을 섞어서 방송할 수뿐이 없습니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방송에 앞서 참 재미있는 분이 계신데 윤석열 선배 하시는 분이 5만원이란 자율구독료를 보내주셨습니다. 윤석열 선배 해가지고 내가 깜짝 놀라고 한번 웃었습니다. 윤석열 선배님 화이팅 5만원 보내주시면 그 다음에 의대생 맘 해가지고 어제 말씀드리는 것보다 26일 7일 5만원 보내주셨습니다. 이 문제가 지금 클라이막스를 치닫고 있는데요. 의료붕괴가 한동훈이 개입함으로 인해서 근데 이 클라이막스가 좋은 결과를 낼 것인가 다 대지는 최악의 결과를 낼 것인가 하는 건데요. 당분간은 이 한동훈의 개입으로 인해서 이 의료 갈등은 재앙으로 치달을 겁니다. 재앙으로. 한동훈이 아무 능력이 없어요. 당을 장악하지도 못했고 108번 내 국힘에 국회의원들을 장악하지도 못했고 또 친윤에서 친한으로 편한 늙은이들을 장악하지도 못했습니다. 한동훈이를 윤석열과 차별해서 차기 대권주자로 키우려는 국힘 진영은 절대적으로 되지 않을 것입니다. 고고TV가 시사평론은 거의 전곡으로 거의 팩트 위주로 해서 직관적으로 맞춥니다. 그런데 아주 뒤죽박죽이 돼 있어요. 지금 현재 단 이틀 동안 당장에 한동훈이가 의료국정 의정 갈등에 대해서 2025년 거는 놔두고 1,500명 정원하고 2026년 거는 유예하면서 상의하자 그랬는데 그거는 이때까지 모든 그 언론들이 말하던 거예요. 대단한 거 아닙니다. 그 말을 하니까 윤석열이가 주시에 봐라 너 30일날 나랑 만나게 돼 있지 만찬 내가 밥 차려주는 걸 먹으러 올지 취소 추석 이후에 만나죠. 그것도 못 만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한동훈이가 치고 들어가니까 민주당 쪽에서는 안 치고 들어갈 수가 없죠. 이재명이가 민주당이 윤석열 한동훈의 갈등 윤석열의 한동훈을 더 크게 쪼개기 위해서 EJ 정법을 쓰죠. EJ 한동훈의 편을 들기 시작하죠. 이재명이가 이런 게 있었습니까? 윤석열과 한동훈은 공동의 적이 이재명이었죠. 윤석열과 한동훈은 이재명이 있기 때문에 지금 살아남고 무슨 짓을 해도 안 쫓겨나는 거죠. 근데 이재명이가 한동훈 편을 들면서 국민을 편에 드는 척하고 둘이 갈라치기에 들어가고 국힘 내분을 일으키고
전체 윤석열 진영에 윤석열 보수 아닙니다. 한동훈 보수 아닙니다. 그 진영에 싸움을 붙이기 시작했죠. 그래서 의료인들은 정치를 함부로 접하면 안 됩니다. 그거 TV 무시하지 마시고. 그런데 이 정도 되면은 의료인들은 자체적으로 투쟁을 더 강화시켜야 됩니다. 이용을 당하고 있어요. 한동훈이가 2025년 의대 정원은 1,500을 가져가고 2026년 거만 7년도 아니에요. 2026년 거만 유예하고 다시 재조정하시면 어떻게 했느냐 이랬죠. 그런데 당장의 보수지들은 조선중앙 이런 애들은 의협회나 의교협회나 의대 교수협회나 전공의 애들이 협조를 하려고 그런다. 2026년 유예 방안을 갖다가 찬성하려고 그런다. 그런 식으로 이용을 해먹죠.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정치 믿지 마세요. 의료 갈등 문제에 있어서 의료농단을 갖다가 제대로 직관적으로 현실적으로 현장을 파악한 사람은 안철수뿐이 없습니다. 제가 안철수를 칭찬하는 거 아니에요. 저 안철수 편 아닙니다. 그런데 당장에 그냥 윤석열이가 오늘 발표할 거예요. 이건 29일 날 내가 방송할 거니까 의료계획 입장은 불변 없다. 더 가밀차게 계획을 진행시키겠다. 의대 정원 계획은 유지하겠다. 2000 유지하겠다. 그거 못 깹니다. 제가 항상 합리적인 의심을 하는 것은 2000 유지라는 것이 김건희한테 나왔다고 생각해요. 저는. 예? 그리고 윤석열이가 박민수를 경질 안 하겠다. 지금 의료계라든가 민주당 애들 말고 의료계라든가 의대생 전공이 또 학부형들은 전부 다 박민수, 박민세를 경질하라 그러죠. 그거 못한다고 선언을 해버렸어요. 그렇죠? 그러면 의료계하고 윤석열이가 덤비려면 덤벼라. 나는 내가 할 길 간다. 내가 권력을 갖고 있지 너희가 권력을 갖고 있느냐 이거죠. 근데 국민의 권력이라는 것은 주권으로부터 나오고 직능단체가 지금 신념에 의해서 싸우고 있죠. 물론 일부, 극히 일부는 이익으로 싸우고 있겠지만은 전체적으로 의료 붕괴와 환자 죽음, 국민의 죽음 가지고 싸우고 있는데 여기서 의대 교수들이나 의교협이나 의전협이나 의대 전공의 단체 또 의대 비대위나 전공의 비대위나 의협 비대위는 의협은 강력한 투쟁에 들어가야 됩니다. 정권 무너뜨리게 들어가야 됩니다. 이재명하고 한동훈이하고 쥐들이 아무 그거 협조들 안 하는 놈들이 요거 하나 물어가지고 윤석열 공격한다? 윤석열은 더 강하게 부닥치고 저항할 겁니다. 윤석열은 황전태세를 갖출 겁니다. 그러면 이니셔티브를 의료계는 정치권에 넘겨주죠. 근데 그게 해결이 안 돼요. 정치권이 개입해가지고 만약에 법을 만들거나 정치권이 개입해가지고 어떤 결과를 도출하면 전부 다 짜집기가 됩니다. 이상한 게 나오는 괴물부반이 됩니다. 따라서 다행히 그 기사가 나오는 거 보면은 28일 늦은 오후까지 2026년 정원 유예 안에도 의사들은 강경하다. 2025년도 재검토해야 된다. 그리고 2026년도 정원도 고려해야 한다. 이렇게 하죠. 또 박단희가 참 철이 없어요. 비판하는 게 아니고 제가 어린애를 비판하겠습니까? 세상 물정을 모르고 정치적인 함수관계를 너무나 모르는 애예요. 박단희가. 박단희가 한동훈을 찾아가고 한동훈은 박단희를 이용해서 2026년 정원 유예를 갖고 왔죠. 그게 지금 대파란이고 대재앙으로 가고 있어요. 박단희도 입장이 변함없다. 언론의 무리한 해석에 유감이다. 함부로 움직이면 안 돼요. 의협이 마음에 안 들면은 어디 교수들이 있잖아요. 같이 모여가지고 창구를 단일화해서 싸워야 됩니다. 박단희가 윤석열한테 가서 만나가지고 의료 미래는 죽었다 그러고 이준석한테 가서 아무 성과도 없고 이주영이는 그냥 자기가 갖고 있는 의대 교수로서의 경험을 갖다가 쏟아내기만 하고 이준석은 아무 말도 없고 또 한동훈이 찾아가지고 이용당하고 또 정의아 전 국회의장 의사인 그 찾아가가지고 아무 효과도 없어요.
정의화 같은 건 힘이 없습니다. 전직 국회의장이고 정의화가 윤석열의 거래 초기에 윤석열 정권 초기에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 말도 안 하는 사람, 그 윤석열이가 콧방귀 끼는 사람 아닙니까? 박단희가 안철수를 찾아가도 안철수는 너무 파괴력이 없고 사람을 속이는 선동력이 없어가지고 힘들겠죠. 그러면은 여러 개가 다시 뭉치고 적극적으로 투쟁에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또 지금 그 간호사법 오늘 통과됐어요. 오늘 통과될 거예요. 8월 28일 날. 통과됐을걸? 내가 이거 방송하는 때 보면은 간호사법은 말이야. 피해 간호사들은 말이야. 수술할 적에 현장에 들어가가지고 면책특권을 주는데, 그리고 간호사 직역들이 나중에 의사의 뭐 피부 미용이라든가 뭐 마사지라든가 이런 걸 다 뺏어가. 또 문신이라든가. 그래서 이건 지엽적인 건데요. 간호사 애들의 이건 이의제의죠. 윤석열이 이의제의죠. 아이고 너희들이 그래? 의협 의대 전공인 교수 너희들이 나한테 협조 안 해? 야 간호사법 내가 거부한 거 통과시키려 한 거 아니에요? 통과됐겠죠. 그럼 이걸 가지고 지금 의협에서 중단하라 하고 촉구하고 뭐 시국선언을 하는데 그런 거 백날 해봐야 소용없어요. 시국선언 같은 거. 현재 국회의원인 대통령 후보였고 앞으로도 대통령 후보로 날 안철수가 초기에 이거를 2번이나 기자회견했는데 기사도 안 나와요. 물론 의협에서 시국선언을 하면은 반응을 합니다. 그거 가지고 싸울 때가 아니에요. 시국선언을 할 적에 거리로 가세요. 용산으로 가라고. 안 잡아갈 거니까. 잡아가도 다 풀리니까. 기가 차죠, 기가. 지금 솔직히 말해서 지금 현재 길거리에서 현재 응급실에 못 들어가서 현재 진료와 수술을 못 받아서 죽고 있어요, 국민들이. 저도 피부적으로 느껴요. 이걸 깊게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데 지금 추석이 이제 뭐 언제입니까? 추석이 9월 13일부터죠. 한 보름 남았죠. 보름 남았는데 추석에 공포가 있죠. 추석 때 훨씬 그 평일보다 2.5배 내지 3배의 응급 환자가 넘고 송편 먹다가 돼지는 놈, 설사하다가 돼지는 놈, 노인네들은 골골하다가 돼지는 놈. 놈이야. 윤석열 한동훈을 따라다니는 것들은 무식하고 극빈한 자들은. 그런데 그들이 공포가 느끼겠죠. 셧다운 되니까 그때 살아남는 게 문 여는 게 응급실뿐이 없죠. 그런데 응급실을 갖다가 지금 정부는 지금 현재도 응급실이 형해화되어 있어요. 형해화. 그런데 윤석열이라는 놈이 추석 전후 2주 동안 비상응급을 대행하고 병상을 늘리고 의사를 늘리고 별 지랄발광 거짓말을 다 하죠. 해도 안 돼요. 실제적으로 수술할 사람이 없고 어디 교수들이 미치다고 있습니까? 또 당직 병원도 늘리고 있다. 그렇게 했잖아 이때까지. 이때까지 했잖아. 그런데 추석 때는 3배, 4배의 응급 환자가 생기죠. 또 이번에는 코로나도 있고, 다 떠났어요, 응급실에서. 그 다음에 얘네가 지금 황당무계한 것만 나오는데, 응급실의 진료 후에, 입원, 전원을 하면은 인센티브를 주겠다. 대폭 확대하겠다. 네 나라 이 자식아, 윤석열 니네 나라, 정부가 마음대로 하는 응급체계야? 응급실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응급실 의사가 없고 그러니까 응급실 자체가 없어지는데 응급실 진료 청진기 되고 이리 가세요 저리 가세요 그럼 받아주면은 돈 주겠다 돈. 이 상놈의 새끼. 이런 게 정부라고. 부러뜨려야 돼 이런 정권은. 2부 들어갑니다. 자, 한동훈이가 왜 잘못 건드렸냐 하면은 한동훈이는 아무 힘이 없어요. 그리고 정치적인 전체적인 전략도 없고 또 정치 함수도 모르고 권력의 부침이나 권력에 줄다리고 싸우는 거 이런 걸 전혀 몰라요. 근데 가발 덮어쓰고 깐족대고 표피적으로 건드려요 정치를 내가. 그러니 의료국정농단이 진짜 철학적으로 사회적으로 진짜 국민을 생각하는 정치인이었다면 이놈 정치인 아닙니다. 정치인이었다면은 당의 의견을 모아서 당부터 장악해서
당의 힘으로, 지가 당대표니까 용산하고 쇼당을 쳤어야 되는데 당도 장악을 못하고 친윤이 돼 있고, 또 한동훈의 정치력이나 한동훈의 인간적인 면모나 그거를 인정을 안 해요. 지금 당 전체가. 당대표 선거 62%하고는 다릅니다. 그들이 다 믿지를 않는데 얘 혼자 할 수가 없으니까 언론 플레이를 한 거예요. 꼼수를 부린 거예요. 내시가 내사하듯이, 한겨레가 그랬어요. 내사하듯이 그냥 이걸 언론 플레이로 치면은 쓰리 쿠션으로 윤석열한테 들어가면은 지힘이 될 것이다 그러는데, 윤석열에도 완강하게 돼지가 드디어 다시 멧돼지로 변해가지고 들이받기 시작했죠. 그러니 아무 효과도 없는 거를 더 분탕질만 친 거예요. 정신 차리세요. 그 의교협이나 박단이나 또 일부 의사들이 정치권을 찾아가고 한동훈을 찾아가서 정치권에서 해결해 주십시오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사람이 있고 막기가 있는 거예요. 막기가. 정치적인 역량이 있고 그 사람의 말 한마디가 천근과 같고, 또 저 사람의 말을 무시할 수 없다는 정치적인 무게감이나 국민적인 지지력이 있어야지 가능한 거예요. 지금까지 어떻게 됐습니까? 윤석열 2년 반 동안 윤석열을 쫓아다니던 극빈하고 무식하고 늙은이들이 윤석열이 총선에서 패하니까 윤석열 가지고는 윤석열 가지고는 대권 창출이 재집권이 안 되니 한동훈으로 옮긴 것들이 친윤화된 늙은이들이죠. 그들이 이때까지가 한동훈 윤석열의 의료 계획을 찬성했죠. 근데 한동훈이가 2026년 유예하자 그러니까 이 늙은이들이 이제, 그리고 얼치기 평론가 그 쓰레기 앵벌이 유튜버들이 한동훈이가 이렇게 했는데 윤석열이 너무 막 무대보다 달랄하다, 윤석열이 이상하다, 윤석열을 공격하죠. 근데 말입니다. 아무리 윤석열이라는 놈이 무도하고 횡폭적이고 기괴한 놈이라도 현재 권력과 헤게모니는 윤석열이가 장악하고 있어요. 기대할 곳을 기대하셨어야죠. 제가 이걸 7개월 동안 방송해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동훈이가 대통령실에다가 2026년 의대 정원을 유예하자는 말도 쌩 거짓말이었고, 대통령실에 전달도 안 됐고, 인용환이가 대통령실 참모들한테 이야기했는데 벤치 맞았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당내에도 상의를 안 했고, 한동훈은 그냥 찔러본 거야. 찔러보면서 얘가 지 존재감은 커지고 윤석열하고 대치관계는 들어갔죠. 이건 한동훈이가 건드려쓰는 게 아니고 오히려 민주당 애들이 건드리면 될지 몰라요. 왜? 192석을 갖고 있으니까 이준석 3개까지. 그래서 윤석열이라는 놈이 30일 날 지가 29일 날 말이야 6대 계획, 5대 계획을 발표하고 나서 자랑하려고 말이지, 국힘 지도부애들하고 만나려고 그러는데 밥 차려주려고 그러는데 그 밥상 뒤엎었죠. 그러면서 윤석열이라는 놈이나 청와대 용컨대 놈들이 그 한동훈의 꽁지들 내시 같은 애들이 있죠. 그 박정아라는 놈이 뭐 하고 있죠. 지금 대변인인가? 하여튼 박정아한테도 말도 않고 한동훈한테도 말도 않고 그냥 엎어버렸어요. 밥상을. 그러니까 추경호가 또 튀어나오죠. 추경호가 한동훈이가 정원 유예한 것은 우리 당하고 원내 실질적으로 당대표는 추경호예요. 한동훈이 아니라. 원내에서 사전 논의 안 했고, 원내대표인 추경호는 전적으로 윤석열에 동의한다, 의료개혁은 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럼 뭐예요 이게? 한동훈이는 윤석열한테도 말 못하고 국힘 전체적인 의원들한테도 말 못하고 지 혼자 짓거리고 한번 해보자 그랬던 거 아니에요? 이건 권력이 헤게모니 장악하는 가서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 얼치기 앵벌이 유튜브 평론가들, 뉴라이트도 섞이고 늙은이도 섞이고 윤석열 지지하던 놈들이 한동훈으로 살짝 도른 애들이 몇 명 있는데 그거 가지고 힘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재명이가 당연히 끼어들죠. 민주당이가. 이거 꽃놀이 피해요. 민주당에서는.
민주당은 지역 의료를 활성화시키고 공공 의료를 확보해야 되는 애들이죠. 민주당 애들은 의대 정원 폐지라는 걸 한마디도 이야기 안 하죠. 근데 한동훈이가 2026년 의대 정원 유예를 던졌어요. 그럼 민주당 애들하고 이재명이가 그 물어버리죠. 한동훈이 옳다. 불가피하다. 한동훈의 의대 정원 유예 주장은 같이 윤석열을 공격하죠. 그럼 이재명하고 윤석열하고 한동훈이 앞에 가가지고 윤석열이 의대 정원을 폐지하려고 그러면은 윤석열이가 계엄령을 선포하더라도 안 됐습니다. 네? 이거 완전히 정치권에 잘못 개입을 해가지고 의료계에서가 민주당 놈들은 완전히 호기를 만났어. 윤석열 무너뜨리게 들어가고 한동훈 무너뜨리게 들어간 거예요. 이재희가 아니고 이런 걸 우리 성동격서라 그러죠. 한동훈이 쉽게 말해서 간자가 된 거예요. 이재명 민주 진보 진영에. 이거를 국힘 전체가 한동훈을 지지하겠습니까? 안 한다는 거죠. 기괴한 정권이고 대가리에 머리털도 없는 잔재주부리다 당하는 항상 당하는 한동훈이에요. 의료계는 다시 재정비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살아요. 이까지 하겠습니다.